네, 굿모닝 대한민국 올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김한 앵커가 G7 정상회의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폐막한 G7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는 서방의 이 단결을 과시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러의 반발 아주 거센데요. 네. 먼저 러시아 반응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Посмотрите на т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бсуждаютс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Хиросиме на саммите «семерки», и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двой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네, 러시아는 또 우리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에 확고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보던 그림이잖아요, 냉전 시대. 근데 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이 중국의 반발 수위는 더 거셌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G7은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조목조목 또 비판했습니다. 네. 또 어제는 개최국인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서 직접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방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서 중러는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러시아 총리가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수위가 좀 낮았다라고도 그렇죠. 볼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 정찰 풍선 격추 사건 이후에 더 차가워진 미중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할 거라니 발언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his silly balloon that was carrying 2 freight cars worth of spine equipment was flying over the United States, and it got shot down, and everything changed in terms of talking to one another.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우리가 고민이 커졌어요. 맞아요. G7이 제시한 비전에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도 한중, 네. 한러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잘 그렇죠. 풀어가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이외에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과연 뭘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보시겠습니다. 자, 마리화나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 직장인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미국 각 기업의 직원 600만 명을 대상으로 약물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마초 양성 판정 비율이 4.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3.9%보다 늘어나서 1997년 이후의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 직장인들이 어떻게 순순히 이 조사에 또 응을 그것도 신기하네요. 했네요. 그 미국은 이 연방법에 따라서 교통, 건설, 물류, 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물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 대마초 양성 기록이 저렇게 최고치까지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그 대마초 합법화가 점점 확산된 영향으로 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마초 양성 판정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또 잇따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사가 직장 내에서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퇴근 후에 검사를 사용했던 해보니. 어쨌든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네. 나왔다는 건데 예. 와 25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 아무튼 좀 걱정스러운 수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중앙 아메리카에서 축구 인기가 높은 나라 하면은 엘살바도르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다음 달 우리나라와도 이 대전에서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쿠스카틀란주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현지 프로리그 알리안자와 파스 간의 경기를 보려고 많은 축구 팬들이 모였는데요. 네. 두 팀은 중미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입니다.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막 사람들 달려가고 막 들것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려 넘어지면서 인파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막 의료진도 저렇게 급박하게 뛰어나고 진짜 큰일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예, 일부 관람객들은 이 부상자들을 부축해서 운동장으로 옮기고 곳곳에서 심폐소생술도 했습니다. 긴급 구조팀이 부상자들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상자도 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경기장 문이 닫힌 후에 많은 관중이 무리하게 입장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경기장 남쪽 출입구가 인파에 밀려서 무너지면서 이 사고가 난 건데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주말 모든 축구 경기를 취소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경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항상 안전이 제일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예. 부디 축구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 더는 추가되질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인간 승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를 직접 보여준 남성 만나러 가보시죠. 그의 이름은 마가르, 네팔 사람인데요. 일단 두 다리 대신에 지금 의족이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방금.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의족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이 정상을 밟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영상 대단하다. 보니까, 다른 말 필요 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와. 네, 해발 8,848m를 오른다는 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두 다리 모두 의족에 의지한 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오른 건 이 남성이 처음입니다. 그 대단한 세계 장애인이 가진 용기와 투지를 세계에 보여주겠다. 신념으로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인간 승리 그 자체네요. 예. 근데 다리가 어쩌다가 저렇게 다치게 된 거예요? 네, 이분이 용병으로 2010년 4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에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 아이와 아내를 보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덕에 힘을 낼 수 있었겠네요. 예, 의족을 착용한 탓에 등반 속도는 여느 산악인보다 3배가량 느렸고 와. 여러 이 난관이 따랐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정상에 설 수 있었는데요. 노력 앞에 불가능은 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남성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